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온라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두 번째 시간 단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에 대해서 쓰게 돼 있네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하지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총 20가지 종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미노산의 구조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구조를 분석하면요. 일단 가운데에 탄소가 있죠. 탄소를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아미노기, 오른쪽으로 COOH 카복실기,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수소 원자와 R이라고 하는 곁사슬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R이라고 하는 곁사슬은요, 특정한 원소나 특정한 다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때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처음에 아미노산은 총 20종류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 곁사슬도 20종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쭉 결합이 되어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형성되는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긴 사슬 모양의 여러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펩타이드는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하는데요.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하면 다이펩타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아미노산 세 분자가 결합하면 3을 뜻하는 트리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트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아미노산 여러 분자가 결합하면 많다라고 하는 뜻의 폴리라는 말을 쓰고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분자를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폴리펩타이드와 단백질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요,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요. 1차 구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저희가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접히고 꼬이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접혀서 이런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히고 꼬여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될 때 이것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독특한 입체 구조에 의해서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결정하는 건요, 사실은 아미노산, 그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몇 개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바뀌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온다는 것이 보이고요. 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아미노산이 쭉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혀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헤모글로빈 단백질은요, 폴리펩타이드 사슬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접히는 구조에서 보듯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입체 구조를 형성하고 이게 바로 어떤 기능을 형성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암기하기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도 원래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단백질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되어서 단백질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아미노산의 이렇게 배열 순서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똑바로 되었는데 이제 단백질 자체가 열이나 산 등에 약해요.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단백질이 변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백질의 변성은요, 우리가 계란을 깨뜨렸을 때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싶을 때 계란을 깨뜨리잖아요. 그럼 투명하게 생긴 흰자가 가열이 되면서 하얗게 불투명한 하얀색으로 변하죠. 이것도 역시 단백질의 변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담으로 가장 많은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주요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머리카락, 뼈, 손톱, 발톱, 피부 등등등 이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요. 또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효소라고 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물질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단백질은요, 항체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단백질은 그 종류와 구조와 기능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 몸의 유전을 담당하는 DNA와 RNA라고 하는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